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다우와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한 부분 또한 좀 눈에 띄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시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폭 강보합 수준이지만 0.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 중국은 어제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5개월 연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어 어제는 5년 내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홍콩 항생지수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오늘 소폭이지만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0.51% 상승하면서 현재 2,4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1,5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59% 상승하면서 여전히 강보합 수준이고요. 8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가 오늘 4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략 세우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은 소폭이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또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매주고 와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전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바이오 쪽의 또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테마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히토류 관련된 어떤 흐름들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빅테크 기업의 어떤 기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좀 되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유가의 부분들은 상당 부분 안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현재 2, 3년 전에는 2년 전에는 버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그 버블 논란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챗 GPT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침투가 되면서 또 빅테크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고용 부분들이죠. 고용 부분, 해고 바람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좀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불구하고 유가가 굉장히 안정이 되는 흐름들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현재 생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 아마존 대부분의 물류를 아마존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물류 시스템이 현재 미국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대항마, 테무, 셰인 이런 어떤 알리바바 이런 플랫폼들이 급격히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가 어떤 물류 시스템이 완비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물가 부분들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더디지만 두 개의 핵심적인 어떤 테마들이 돌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빅테크의 실적들이 현재 인공지능으로서 서서히 이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차트를 이제 통해서 잠깐 진행을 보시면은 코스피 부분들은 한 차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급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근데 급락이 되고 나서 기술적 반등과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가 좀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급등을 해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20일, 60일이 계속해서 수렴이 되고 있고 주가는 20일과 60일에 이제 수렴의 어떤 그 사이에 갇히면서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했다가 이제 숨고르기 국면 이 결제벽과 이격이 제로인 경우는 현재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설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기존의 어떤 이 급락과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숨고르기의 어떤 흐름들은 한동안 이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했던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설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면은 결론적으로는 2단 상승, 결론적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은 2단 상승 1단 조정,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숨고르기 뒤에 3파의 조건이 나타난다. 그래서 3파의 조건을 보일 수 있는 주도주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AI, 그다음에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 그중에 핵심 이슈로 떠올라주고 있는 어떤 부분의 섹터 또는 대장주는 지속적으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후반부에 좀 하고 있는 어떤 빅3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100%가 도달한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12월, 1월 달에, 11월 달에 핵심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좀 생각이 드는데 아직 떠오르지 않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네요.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설 이후에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행히 양시장 오늘 다 강보합 순이지만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노스입니다. 최근 폴라리스 운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됐고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즈랩입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인데요. 센즈랩의 서비스가 GPT 스토어에 정식으로 입점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화전자입니다. 페라이트 소재로 만든 코어 등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서 수출 금지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 장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삼화전자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베스트 종목 삼화전자입니다. 어제 히토류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이 좀 보도가 좀 됐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원료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최종 제품으로 제조하는 이 다운스트림까지 밸류체인의 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테마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세를 좀 더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에 이제 핵심 태양광뿐만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핵심적인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통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라갈륨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모토에 이제 들어가는 핵심적인 원료 물질이 사마듐, 코발트, 세륨, 그다음에 네오디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디듐이 제일 강력한 자석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그 대체제가 이제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로 이제 대체하려는 바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삼화 그룹의 어떤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렇게 세 개가 상장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라이트를 현재 가지고 각종 페라이트 코라든가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분말을 가지고 제조하는 부품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오늘 이슈가 되고 나서는 좀 하루 이틀 좀 잠잠해 줄 수는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수출 통제를 뭐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은 빅딜 없이 이렇게 취소할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좀 잠잠해지더라도 다시 한번 시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굉장히 큰 시세가 났습니다. 전체 어떤 시세가 2,200원짜리 본격적으로는 뭐 3,000원 가까이 되는 부분에서 3, 40이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났고요. 그리고 거의 온바닥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온바닥은 아니지만은 거의 온바닥 가까이 좀 내려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바닥을 최종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보통 한 달짜리 이제 탄생 파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본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3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달 주기로 급등, 그다음에 매집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주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짜리 탄생 파동 나타나고 다시 한번 본파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상승 삽방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 분할 매수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상한가라 할지라도 상한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재공략주도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함께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다시 한번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중국이 원자재 무기화를 또 언제 또 내세우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 타이밍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인기주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라온피플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온피플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파트너사인 TDG 인수를 조기에 완료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시총 1위 자리를 좀 탈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성장성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라온피플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강세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AI 쪽 어떤 서비스 부분이 어떤 각종 시장 침투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면서 챗 GPT를 현재 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수혜주도 되고요. 또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 원래 하는 일이 이 머신 비전, 다시 말해서 외관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서 요거 이제 검사 시스템이 비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머신 비전 솔루션을 각종 반도체부터 전자제품, 그다음에 완제품 생산, 외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응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 업체 쪽으로도 이게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인공지능의 기능을 장착을 해서 자동 분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라운피플이 대표적으로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 또 솔루션을 이용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재 AI 덴탈, 다시 말해서 치과용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AI 교통 현재 솔루션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현재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종목은 라운피플 외에 트윈, 하이비전 시스템, 이지미디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쪽 머신비전 쪽에 좀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되네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 들어보면은 한번 그 급등을 했다가 현재 4,000원짜리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10,000원까지죠. 100%가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1년 동안에 이게 이제 탄생 파동이 생겨났죠. 당연히 이제 AI 붐 때문에 작년 연초에는 다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아도 더 이상 절반을 지켜주고 계속 버텨주는 부분들은 3파동의 조건을 먼저 갖추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어떤 흐름들인데 최근에 조짐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상승과 조정 절반 보였죠. 그다음에 정고점 돌파하려다가 이 반등에 대한 절반까지 밀려주고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플이 상당히 좋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매매 전략 가지고 좀 하시려면은 아래 노란통 오시면은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잡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 종목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실제 노란통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라운피플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또 AI 모멘텀 받아가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해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펩트론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펩트론입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여러 번 좀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약 바이오 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조금 좀 사그라든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좀 모멘텀 살아있는 걸까요? 예, 계속해서 이제 암학회라든가 상반기에 학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살아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내일이죠. 참생법 법사위 통과되고요. 2월 1일 날 현재 임시국회 현재에서 법 관련된 부분이 이제 통과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떴다 좀 생각이 되는데 펩트론은 펩타이드를 가지고 하는 약물 전달체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체내 몸속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최초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뇨병 부분이죠. GLP-1 부분의 당뇨병 치료제 쪽. 비만 치료제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한 그 임상 결과 현재 유고비하고 40자를 가지고 하는 한 달 제형으로 기간을 지금까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기존 나와 있는 제품이 한 달 제형에 대한 임상 실험도 하고 있고요. 또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텀시트 계약도 수령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현재 기술 수출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기대심 때문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관점 때문에 한번 지금 7,000원짜리가 8,0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약간 3파동의 조건도 갖춰주고 있고 또 바이오 쪽에 약간 대장주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시총이 뭐 조 단위가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6,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매우 고평가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해서 뭐 저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만은 기대심리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펩트론이 약간 대장주 역할이기 때문에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펩트론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인 모멘텀 좀 뛰어나다라는 점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빠지지 않고 좀 버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첨생법과 관련한 모멘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의 주가의 흐름 어떨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지난주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를 했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판매량을 좀 집계해봤을 때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의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제장에서 애플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메타버스의 미래가 좀 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 현재 계속해서 가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기존에는 SNS 기반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트렌드 변화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데 AI가 발달이 될수록 자동 텍스트, 그다음에 자동 이미지, 그다음에 자동 영상 이런 것들이 지원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NS 플랫폼 기업의 대명사인 SNS 어떤 플랫폼 트렌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 시간으로 보는 것들을 말합니다. 틱톡이 2019년에 처음으로 좀 현재 태동이 되면서 중국을 기반으로 태동이 되면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어떤 MZ세대의 열광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에 밀리지만은 조만간 2년 후면은 세계 1위의 플랫폼으로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페이스북의 인기가 2000년도에 초반에 시들시들 좀 해주름, 이건 텍스트 기반입니다. 그런 사이에 인스타그램이 이미지 기반이죠. 이미지 기반의 어떤 솔루션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만 정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으로 플랫폼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고 동영상이 곧 나중에는 메타버스 쪽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트렌드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틱톡의 인기 비결은 숏폼입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세로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MZ세대들이 열광하는 부분들 뭐냐면은 예전에 SNS는 너와 나 주변의 연락처를 가지고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알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현재 틱톡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챌린지라는 나도 따라해서 해본다는 참여형 어떤 플랫폼의 또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유행한다면 계속해서 챌린지 그런 부분이죠. 또 관심사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MZ세대가 열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됩니다. 그걸 따라서 모든 플랫폼이 다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유튜브도 숏폼 플랫폼,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뭐 네이버 TV나 이쪽도 숏폼 TV 이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 좀 생각되는데 틱톡이 과연 관심사로만 뭐 광고로만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커머스 전략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틱톡 숍이라는 어떤 그런 것 통해서 현재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다양한 뭐 라이브 쇼핑, 그다음에 쇼핑 비디오, 그다음에 실제 스토어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실제 제품을 써보고 그다음에 제품을 쓰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또 일반 사람의 또 후기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현재 이커머스 전략에 가장 최적화된 그다음에 CF가 보통 15초가 되잖아요. 근데 가장 CF 전략에 최적화된 어떤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 동영상화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사진 이런 형태였는데 동영상 플랫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판매자가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하는 그런 부분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뛰어난 어떤 또는 인기 있는 또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CEO가 나와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히트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메타버스가 페이스북이 이런 흐름대에 맞춰서 변화를 좀 해야 되죠. 변화의 첫 시작은 사명 변경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는 동영상의 시대고 메타의 시대이고 이런 부분을 맡겨서 메타버스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메타버스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걸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XR 기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 XR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또 장벽이 또 있죠. 이걸 완벽하게 또 AI로 구현해야 되고 이런 많은 핸디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과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생각이 드는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제페타와 연결이 돼서 하이커포 글로벌 X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지금 메타버스를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메타버스는 아니지만은 카카오 게임즈가 총대를 메고 카카오의 엔진 코 GPT를 장착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또 이 체인 관련된 부분들 가상화폐도 합동으로 좀 하고 있는 어떤 빅뱅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업체에서는 이런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어떤 따라서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자체적으로 뭐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지만은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고 다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업체들과 연합을 해서 SK 계열사하고 연합을 해서 이프렌드라든가 그다음에 원스토어, SK 스토어, 11번가, OK 캐시팩 이런 쪽에 어떤 계열사하고도 통합을 해서 지금 만들고 가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SK가 B2C 사업을 하고 있죠. 이프렌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메타버스를 현재 어떻게 보면 네이버 제페토를 꿈꾸고 제2의 제페토를 꿈꾸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AI 서비스 A.com을 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타버스하고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하고 같이 결합하는 그런 흐름들 가상화폐하고 XR 기기까지 결합하면서 실제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구현을 좀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LG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키즈토피아라는 어떤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베타 서비스. 물론 인기는 별로 좀 없겠지만 또 인공지능 서비스도
엑사원이라는 것도 만들었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하고 같이 결합하는 것들이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KT도 마찬가지죠. 지니버스란 메타버스를 만들었고 또 이걸 믿음이라는 AI 서비스를 현재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가상화폐하고 현재 XR 기기하고 더하면은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플랫폼 전략 이렇게 동영상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팬덤 플랫폼인 부분의 업체들도 팬덤 업체들도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위버스, 유니버스, 버블 또는 비스테이지. 비스테이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SK그룹의 드리머스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비스테이지입니다. 이런 쪽의 어떤 부분에 어떤 팬덤 플랫폼이 메타버스로 전환이 되고 가상화폐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해서 진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다시 한번 부상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메타버스를 꿈꾸는 어떤 플랫폼을 꿈꾸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플랫폼을 꿈꾸는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테마를 형성을 했다가 이제는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SK나 LG전자, 카카오 등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좀 뛰어들게 되면서 이 시장도 좀 조용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이나 엔터 산업처럼 이렇게 팬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과 좀 산업이 연계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넓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차례로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STX는 338%,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119%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텔레필드는 394%, 위메이드는 11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네오셈은 106%, 엔캠은 11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149%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151%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2월 13일에 소개해드렸던 픽셀 플러스 6,38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1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17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오른 종목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AS 차원에서 픽셀 플러스 다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센서 AI 언급을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관련주로 픽셀 플러스가 어제장에서 어보브 반도체와 함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온 디바이스 쪽이 온 센서,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이제 AI OT 쪽으로 확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온 센서 쪽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 메인 칩뿐만 아니라 이미지 센서라든가 센서 쪽에도 AI가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픽셀 플러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0%가 도달이 좀 됐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12월 13일이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죠.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안스빈 차트입니다. 참 저도 주차는 저도 좀 머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 파동이 갔던 거죠.
물론 단기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제2의 픽셀 플러스 온 센서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의 후속적인 현재 사물 인터넷 AI 쪽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쪽 부분들은 제2의 픽셀 플러스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종목군들이 주옥 같은 종목군들이 100%씩 계속해서 매일같이 출연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어떤 종목군들 한번 좀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많이 참여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셨던 종목 픽셀 플러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온센서 AI가 어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소개해 주셨던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픽셀 플러스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2의 후발 주자들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혜주들 만나볼 거고요.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카페24입니다. 네, 카페24 오늘의 동메달 종목입니다. 사실 많이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카페24는 쇼핑몰 제작 플랫폼 전문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카페24가 유튜브 쪽으로 제휴가 좀 돼서 실제 유튜브 쇼핑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쇼핑몰을 하고 싶다 하면은 자체 쇼핑몰을 제작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몇 천만 원 돈이 들죠. 왜냐하면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이런 플랫폼,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 비교를 합니다. 카페24가 좋을까, 고도몰이 좋을까, 메이크샵이 좋을까, 가비아가 좋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현재 이쪽에 쿠팡 거기서 안에 입점을 할까 이렇게 많은 분들도 하죠. 그래서 카페24는 여기에 최적화한 솔루션이다. 모든 어떤 토탈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도구, 현재 블로그나 카페 일반적인 네이버 카페나 이쪽 운영할 정도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의 고역이죠. 이런 부분들도 AI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솔루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에디봇이라는 AI 어떤 콘텐츠 디자이너가 실제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진만 갖다 주면은 알아서 배치하고 알아서 문구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용 비즈니스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기업용 쇼핑몰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유명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게끔 현재 아마존이라든가 라쿠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 쪽에 현재 여러 개 쪽으로 같이 입점을 할 수 있게끔 또 좀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글에서 투자를 했죠. 유튜브에 260억 투자를 하면서 유튜브하고 연결이 되면서 실제 네이버 쇼핑몰에 현재 쇼핑몰에서 카페24에서 연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에서 직접 보고 현재 유튜브 특가로 해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고 또 소통도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맞는 어떤 플랫폼 전략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틱톡 전략하고 거의 유사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카페24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거 뉴스 때문에 한번 크게 시세가 한번 났다가 현재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숏폼 전략, 틱톡 전략을 취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약간 움직여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카페24가 메타버스 쪽으로 진화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카페24는 또 작년에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 동메달로 선정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은메달은 아프리카 TV 꼽아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집중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BJ 그러니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별풍선 쪽에 많이 꽂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게임, 스포츠 이쪽에 특화되면서 중계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쪽에 거의 게임 중계, 또 스포츠 중계 쪽에 좀 해당이 좀 된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TV는 e스포츠 리그 중계 방송에 거의 특화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플랫폼, 라이브 플랫폼 다시 말해서 BJ 개인 방송의 플랫폼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트위치가 망상료에 대한 것 때문에 국내 사업을 철수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로 가느냐, 유튜브로 가느냐, 아니면은 네이버가 새롭게 출시한 치지직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느냐 하는 그 치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현재 네이버의 치지직하고 아프리카 TV 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사실 이제 별풍선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되는데 별풍선이 뭐 가상화폐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충전, 어떤 기부, 어떤 경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말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NFT화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메타버스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당연히 이쪽에 이커머스 쪽에 라이브 커머스 전략을 좀 강화를 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장성이 크고 또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진출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스트리밍을 준비하는 플랫폼 숲이라는 것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관점 때문에 오랜 동안 이제 바닥에서 박스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박스권을 이제 탈피를 하는 그런 부분, 글로벌 성장 어떤 스토리가 지금 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꺾이지 않고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쪽으로 진화되는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은메달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 만나봤습니다. NFT도 함께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디어유가 되겠습니다. 네, 디어유가 오늘장 금메달 종목입니다. 팬과 가수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이죠. 버블이 유명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메타버스와 연관을 짓자면 가수랑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금메달로 뽑아주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팬덤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치열한 양 어떤 내 상맥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네이버나 메타버스 전략, 빅테크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이제 브이라이브가 있었고요. 근데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가 있는데 위버스의 어떤 팬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합병이 되면서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하이브의 어떤 그 위버스를 운영하는 어떤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 등록이 지금 돼 있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그 SM의 지분을 SM 인수전이 뛰어들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기존의 하이브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다가 현재 그 플랫폼에다가 현재 위버스 그다음에 제페토를 연결하는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은 약간 빠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인수전의 빅딜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재 인수될 가능성이 많죠. 거꾸로 죄송합니다. 말이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위버스 플랫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와 이제 다만 위버스는 하이브 아래에 소속적인 계열사이기 때문에 수혜 개념의 종목이 아닐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DOU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DOU 같은 경우는 원래 카카오가 2대 주주에 그래서 SM 인수전에 뛰어드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카카오하고 같이 JYP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기존에 이제 DOU였었는데 DOU가 실제적으로 유니버스하고 그러니까 SM의 이제 DOU하고 버블하고 있었죠. 근데 DOU가 있었는데 최근에 NC소프트에서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를 합병을 좀 했습니다.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약간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좀 빅딜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럴 어떤 리스크는 있지만은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커 가고 있기 때문에 DOU가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SM 소속사 가수의 이탈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막강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소속사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쪽에 어떤 시스템을 약간 꿈꾸고 있고 일본 쪽으로 진출이 되면서 일본 업체하고 버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버블4 재팬이라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진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DOU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약간 계속해서 약간 침체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약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난 연초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은 거의 바닥권입니다. 다시 한번 메타버스 바람이 불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글로벌 갈 수 있는 메타버스 전략 DOU 카카오하고 같이 이제 배경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종목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이 좀 바닥권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좀 가늠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살펴봤고요. 특히 게임이나 엔터처럼 팬덤이 확실한 산업과 연계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히토류, 바이오 쪽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다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만큼 주가 흐름 꼼꼼히 체크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